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5일,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파고드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시장의 큰 그림부터 개별 기업의 운명을 바꾼 사건들, 그리고 미래 기술의 향방을 엿볼 수 있는 기사들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정말 한마디로 두 개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막 축포가 터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한숨이 깊어지는 그런 극명한 대비가 나타난 하루였죠. 코스피는 4,100선을 시원하게 뚫어냈는데 코스닥은 좀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단순히 오르고 내렸다를 넘어서 왜 이런 온도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돈의 흐름주에 숨어있는 더 큰 그림은 무엇인지, 오늘 당신과 함께 그 의미를 제대로 짚어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먼저 숫자부터 보면요. 코스피가 무려 71.54포인트, 그러니까 1.78%나 뛰면서 4,100.05로 마감했어요. 16거래일 만에 4,100선을 되찾은 건데, 와,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죠? 반면에 코스닥은 5.09포인트, 0.55% 하락한 924.74를 기록했고요. 아니, 어떻게 같은 나라 증시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핵심은 시장에 돈을 넣고 뺀 주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요 합쳐서 무려 2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개인들은 반대로 2조 1천억 원어치를 팔았죠. 2조 1천억 원이요? 왜? 코스닥은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큰 손이라고 불리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코스닥의 성장주보다는 코스피의 대형 우량주를 선택했다. 이런 명확한 신호군요.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원래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안정적인 대기업 중심의 코스피, 그리고 기술이나 바이오 벤처 중심의 코스닥. 오늘 그 차이가 유독 부각된 것 같네요. 정확해요. 묻지마 매수가 아니라 확실한 타겟이 있었던 거죠. 그 2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바로 자동차, 그중에서도 현대차였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오르긴 했지만 오늘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현대차가 다 가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차가 하루 만에 11.11%나 급등하면서 31만 5천 원,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이건 그냥 좋은 실적 발표 수준의 상승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가장 직접적인 방아쇠는 있었죠. 미국의 대미 자동차 관세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현대차 주가를 짓누르던 가장풀 불확실성 하나가 거친 거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인들이 하루에만 3,820억 원어치를 사들인 거예요. 3,820억 원이요? 근데 좀 이상해요. 관세 문제가 해결된 건 분명 큰 호재지만 그것만으로 주가가 11%나 뛰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게 설명이 되나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사들을 보니까 AI, 로보틱스, 지배구조 개편 이런 키워드들이 함께 언급되더라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관세 해소는 그냥 파티를 시작하는 신호탄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폭발력은 시장이 현대차를 보는 관점, 그러니까 이 회사를 평가하는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데서 나왔죠. 프레임이 바뀌었다고요? 네. 지금까지 시장의 질문이 현대차가 테슬라를 얼마나 잘 따라잡고 있는가 이거였다면요. 이제는 질문이 바뀐 겁니다. 현대차가 AI와 로보틱스를 결합해서 테슬라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가 이렇게요.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종합 미래기술 기업으로의 정체성 변화를 시장이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재평가가 아니라 기업의 DNA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최근 현대차가 AI 전환 프로젝트 간담회에서 로봇 생산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때마침 스마트카 개발을 이끌던 임원이 사임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아, 네. 그 기사 저도 봤어요. 증권가에서는 이걸 엔비디아와의 자율주행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테슬라와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려는 승부수라는 거죠. 심지어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흩어져 있는 AI와 소프트웨어 영향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하나로 뭉치면 기업 가치가 폭발할 거라면서 목표 주가를 43만 원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43만 원이요?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제 화려한 축제가 벌어진 코스피 뒤편, 찬바람이 불었던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죠. 오늘 코스닥 하락의 중심에는 한 기업이 있었어요. 모든 기사가 이 기업을 지목하고 있는데
바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입니다. 네, 알세오젠 주가가 무려 11.04%나 급락하면서 바이오 업종 전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원인은 파트너사인 미국 머크, MSD라고 하죠. 이 회사의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키트로다 SC가 독일 법원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독일 법원의 판매 금지 결정 하나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조 3천억 원이 사라졌다고요. 이건 파트너사인 머크의 문제인데 왜 기술을 제공한 알테오젠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가요?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키트로다시 SC의 SC가 핵심이거든요. 아, 그 SC라는 게 기존의 병원에서 맞아야 하는 정맥주사, IV를 집에서 편하게 맞는 피하주사, SC로 바꿔주는 기술이죠. 바로 그게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이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머크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 판매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알테오젠의 미래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그렇군요. 이 사건은 바이오 기업의 가치가 파트너와의 계약, 그리고 특허와 같은 법적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얽혀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알테오젠 하나가 흔들리니까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은 다른 대형 바이오주들까지 그냥 같이 하락했어요. 정말 바이오 투자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그런데 이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모든 바이오주가 다 침울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코스닥에 갓 데뷔한 신인 에임드 바이오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는데 여긴 분위기가 완전히 단판이던데요. 네, 그 점이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알테오젠 쇼크로 바이오 섹터 전체가 얼어붙었는데도 에임드 바이오는 상장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첫날 공모가의 4배로 마감한 데 이어 연이틀 폭등하면서 단숨에 코스닥 시총 17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시장 분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건가요? 기사를 보니 ADC라는 기술이 계속 언급되던데 이게 뭔가요? 세포만 정확히 찾아가는 유도미사일에 항암제를 실어보내는 기술이에요. 아, 유도 미사일이요? 네. 정상세포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공격하니까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크게 줄일 수 있죠. 차세대 항암 기술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알테오젠과 에임드바이오 이 두 기업의 엇갈린 운명을 보니까 시장에 전하는 메시지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바이오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시장이 훨씬 더 똑똑해져서 개별 기술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아주 냉정하게 솎아내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옥석 가르기가 극심해졌다는 완벽한 증거죠. 시장은 더 이상 바이오 전체에 베팅하지 않아요. 특허 분쟁 같은 규제 리스크가 큰 기업은 가차없이 벌하고 ADC처럼 파괴력 있는 차세대 기술을 가진 기업에는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죠. 시장이 그만큼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한 선별적인 베팅은 바이오 분야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죠. 로봇 관련주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로봇주들도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어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 소식 하나에 현대오토에버, 두산로보틱스 같은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아, 듣고 보니 흥미롭네요. 현대차는 AI와 로보틱스라는 내재적인 비전으로 재평가받고 로봇 관련주들은 미국의 정책이라는 외부 변수로 움직이고 결국 큰 자금은 이런 거대한 기술 트렌드와 지정학적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대한 흐름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의 미래를 바꾸는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국회에서 등장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주식시장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저희 청취자분을 위해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게 뭔가요?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화폐의 가치를 1대1로 고정시킨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게 비트코인 같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 미래 웹3 시대의 핵심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결제 수단이요? 네, 오늘 국회 세미나에서 한 국회의원이 은행이 아닌 핀테크 같은 혁신 기업이 이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건 미래 금융의 표준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주도권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큰 손들은 이렇게 AI, 로봇, 미래금융 같은 거대한 담론에 전략적으로 베팅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른바 서학개미 이야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시장의 분화를 보여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기사들을 보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특정 중소형 기술주에 엄청나게 집중 투자하면서 어떤 종목은 한국인 지분율이 20%를 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20%요? 그 정도면 거의 대주주 수준 아닌가요? 그런데 결과는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따르면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종목에 올라탄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결국 기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거대 기술 트렌드라는 큰 서사를 보고 움직이는데 일부 개인들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온라인 커뮤니티의 열기나 단기적인 유행에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여러 조각들을 맞춰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네요. 바로 분화 혹은 각자도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코스피의 안정적인 대형주와 코스닥의 변동성 큰 성장주 사이의 간극, 같은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린 알테오젠과 에임드바이오, 그리고 거대 담론을 좇는 기관과 단기 트렌드에 집중하는 개인까지 모든 게 나뉘고 쪼개지는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재평가는 시장의 기업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실적이나 현재의 점유율이 아니라 미래 기술과 어떻게 결합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단기 악재의 파괴력과 혁신 기술에 대한 갈망이 공존하는 아주 복잡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 이 분석을 통해 당신께서 얻어가실 핵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 시장은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가치와 미래 기술에 동시에 베팅하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높은 위험을 감수하며 차세대 기술의 싹을 찾아 나서는 흐름이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배경에는 미국의 정책 변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미래 금융의 청사진 같은 거대한 서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현대차가 AI와 로봇을 통해 자동차 회사의 껍질을 깨고 변신하려는 모습을 봤고, 동시에 미국 정부가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포착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텐데, 두 시장 모두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현대차와 같은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이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 속에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결국 한쪽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독자적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앞으로 몇 년간 한국 경제와 증시를 관통하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